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제가 최지우 성우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우가 처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예요? 24살 때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지 해서 2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26살에 들어갔죠. 그래서 전속 생활을 3년 했습니다. 30살에 30살에 제가 성우협회로 들어왔죠. 그러면 24살에 나 성우해야지 라고 마음 먹게 된 계기는? 친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강남. 네. 네. 진짜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 친구가 강남에서 스튜디오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백수였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재호야 와서 좀 내가 일하는데 한번 와봐. 네. 딱 왔는데 건방지게 이렇게 참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네, 그래서 와 그래서 야 여기 어디야 했는데 앞에가 버튼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려 있어. 야 이거 UFO는 뭐야? 그랬더니 너희가 스튜디오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와, 뭐 그렇게 이제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지금 성우 더빙하기 전에 지금 여기인데 너 목소리 좀 노래도 좀 하고 하니까 가벼에 나가서 목소리 밸런스 좀 한번 잡아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 밸런스 잡고 이렇게 놀다가 거기 실장님이 저 친구 목소리 톤이 좀 필요한 톤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성우 공부를 한번 시작하는 게 어떻겠는가. 근데 거기 스튜디오의 사장님이 제 은사님이십니다. 은사가 되셨죠.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은사님이 아주 유명한 성우, KBS 성우, 전성우 그 엘리자벳 테일러 목소리에 네, 그 다음에 최진실 목소리 국물은 뭐 진해요. 뭐 이것도 하고 뭐 하기 나름이에요. 뭐 최진실의 그 네네.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하는 그 성우 중에 권희덕 선생님이 제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친구를 따라가서 강남에 갔다가 네네. 성우도 아닌 목소리 밸런스를 맞추다가 성우의 길로. 네, 옛날 그 속담을 다 제가 밟고 그리고 그리고 수행을 한 거죠. 요즘에는 학원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학원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또 같이. 그때는 KBS도 있었고 MBC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할 그런 민간 그 학원들은 네, 그쵸. 권희덕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학원이 딱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군데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학원이 많지 않았는데 일단 학원을 가신 겁니까 그러면? 그죠. 그죠. 학원으로 와라. 그래서 발음서부터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의 리듬. 광고를 많이 하니까 말의 리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뭔가 진짜 심도 깊게 이 목소리가 이래야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내가 조금 음이 조금 틀리고 약간 플랫되거나 약간 샵으로 올라가거나 이러면 바로 끊어버렸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우리말을 그렇게 잘 못하니? 네. 발음이 왜 그 모양이니? 너 우리나라 사람 맞니? 그쵸. 저는 그 전에 24살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왔다가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으로 왔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정확하게 물론 어렸을 때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서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인데 이제 혹독하게 훈련을 당했죠. 혹독한 훈련을 끝내고 이제 네. 성우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 계약할 때는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는 자기 PR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D들이 이제 제가 맡았던 여태까지의 캐릭터들 전속 기간 동안 맡았던 아까 맨 처음 맡았던 캐릭터가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네. 그때 유치원. 예, 예. 선생님 그래서 제가
캐릭터가 우락부락한 캐릭터인지 아니면 예쁘장한 캐릭터인지 예쁘장한 캐릭터로 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예쁘장한 캐릭터로 계속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식빵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코난 명탐정 코난의 고등학생 탐정 뭐 이런 것도 다 그 부류죠. 그런 걸로 캐스팅을 다 받다가 그러다가 그렇죠. 그 전속 기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캐스팅을 받으면 그 이후에 프리 때는 그 캐릭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목소리는 신체 중에 가장 늦게 늙는 네네. 곳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오래 유지는 되는데 문제는 평상시에 컨디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도 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좀 직업병이 뭡니까? 하면 항상 제가 다니면서 입 푸는 직업병이 있어요. 입을 립트릴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거 많이 하죠. 네. 그다음에 근데 뭐 이것도 하고 또 백프레셔라고요. 이거 생소하실 거예요. 네. 풍선 불듯이 이런 게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요즘은 마스크를 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 되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막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끼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서 요즘 잘 다녔죠. 네.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실생활에 계속 접목시키면서 연습을 합니다. 예. 뭐 더빙하기 전에 이거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되게 촉촉해지고 소리가 되게 안정돼집니다. 네. 그럼 평상시에 따로 뭐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이런 습관은 없으신지? 미온수를 많이 마신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내가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좀 쉴 것 같다 그러면 차가운 물을 냉수를 마시면 완화가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냉수를 평상시에 마시면 또 목에 좋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따뜻한 물인데 뭐 녹차나 이런 카페인이 아주 많이 섞인 것들을 먹으면 그러면 또 입이 또 말라지고 입이 항상 촉촉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잘 먹고 잠 잘 자면 네, 좋고요. 네. 항상 들어가기 전에 립트릴과 그다음 백프레셔 네, 그 두 개만 해도 목소리가 완전히 이상적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중에서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사람들 앞에서 쓰면 어떻게 내 목소리를 키울 수 없을까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노래를 불러야죠. 노래를 불러야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거든요. 제가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우들 중에도 소리를 적게 또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울 때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땡깡 미고 막 이런 애들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런 소리를 잘 지르는 연기를 많이 해요. 성격이에요. 살아온 습관이에요. 근데 소리를 소심하게 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억압을 많이 받아왔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억압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리 잘 못 질러요. 네.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원하게 노래 부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성악은 이런 샤우팅하는 그런 노래가 없으니까 성악을 배우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몸 신체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필라테스나 이런 부분을 겸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배우면 커집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를 만든 것은 누구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나 책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저를 만들게 된 건 은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은사님이 저한테 혹독하게 시키긴 하셨지만 네. 저한테 또
평상시에는 뭐라고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야, 재호야, 너 같은 목소리는 없어. 너는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힘 받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우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성우를 공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스승을 찾아가서 성우를 찾아가서 스승이 돼달라고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궁금한 게 지금 스승을 잘 찾아라라고 하는데 골프도 약간 비슷해요. 보통 자신의 체형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잘 배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혹시 성우도 그렇습니까? 나랑 체형이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을 한테 배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내 목소리가 어떤 성우와 비슷한 것 같아.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내 목소리는 이 정도의 높이인데, 근데 다른 성우들 보면 되게 저음인 사람도 있고, 되게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높은 거를 하고 싶어서 높은 선생님을 찾아가면 내 목소리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의 정도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되는 거에서 연기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누군가 찾아보고 그 선생님께 답을 구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성우로서 재미난 인생, 즐겁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인데 혹시 만약 내가 성우를 택하지 않았다, 직업을.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건축 공부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건축가이시고 저도 건축 공부를 해서 근데 몸에는 안 맞았을 것 같은 직업입니다. 네. 왜요? 뭔가 현장도 많이 좀 다녀야 되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은 제 취향에는 맞지만 그 이외에 좀 약간 좀 센 일들은 글쎄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네.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넌 술을 마셔야 건축가로서 뭔가 좀 자질이 있는 거다. 전 술을 너무 못 마셔서 거기는 한참 못 미쳐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건축하기란 좀 제가 좀 몸에 안 맞는 직업이지 않을까. 물론 요즘은 틀리죠. 문화가 다 달라져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다시 선택한다면 네. 또 성우입니다. 성우의 길로 또 가는 걸로. 저희 아들도 성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유는- 그만큼 아, 모르겠어요. 성우라는 거를 스승이 딱 한번 하게 하고 한번 대본을 읽게 했을 때 그때 제 미래가 확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연극 배우도 하고 제가 성악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다 뭐를 위해서냐? 성우를 위해서예요. 이제 뭔가 연극 배우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우의 연기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성우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게 됩니까? 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뭔가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말의 리듬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아온 습관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말의 발음. 이 발음이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발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숙련을 해서 그 과정에 거쳐서 발음이 완성된 건지.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어려운 숙련을 거쳐서 완성된 발음이라면 진짜 높게 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고난 발음이 그 두 번째고요. 말의 리듬에 대해서 매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더더욱이나 더 좋은 사람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우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환영이죠. 환영입니다. 네. 아들 역시도 만약 그렇다면 환영.
환영이죠. 아니, 저 억지로 야 너 성우해 막 그러게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